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대내외 악재와 호재들이 뒤섞였지만 일단 코스피 2200선은 회복했습니다. 큼직큼직한 이슈들 진단합니다.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시장이 예견했던 결과인 만큼 오히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맞춘 하루였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인의 투심 개선되며 지수가 오름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어제 좀 낮춘 게 투심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전망치가 어떻게 발표가 됐었죠? 네, IMF는 인플레이션과 긴축 재정, 또 코로나19 등을 반영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까지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3.2%로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1.6%로 0.7%포인트나 낮췄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이 1%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금통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 또 뭐 걱정해야 될 문제가 더 있을까요, 앞으로? 네,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남았죠. 우리 시간 내일 밤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남았습니다. 예. 오늘 이창용 총재도 이 지표를 보고 향후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선 일단 CPI 확인하고 포지션 정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시장에선 헤드라인 CPI 8.1%, 근원 CPI 6.5% 예상하고 있습니다. 8.1%에 6.5%. 저 수준도 이미 낮지 않은 상황인데 저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일 밤 또 우리가 긴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발표 이후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또 급등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인수 가격이 시장 전망치보다 비싸다는 우려가 주가 상승을 제한했는데 오늘 긍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며 6%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증권은 석유화학 사업부 외에 신성장 산업에 포트폴리오가 추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IBK 투자증권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경쟁 업체 대비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전력 비등이 우위인 해외 입지를 보유한 것도 장점이라며 이번 인수로 동박수주 잔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오늘 우리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환율이 보란 듯이 지금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1,420원대 수준으로 높긴 합니다만 한미 금리 차 앞으로 더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일 텐데 그래서 이제 다음 미국의 금리 결정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우리 시간 새벽 3시경 9월 FOMC 의사록이 나오는데 이걸 봐야 조금 더 분명해지겠죠. 다만 일각에선 연준이 11월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지표가 근건데요. 네. ISM 제조업 지수가 9월 기준 50.9로 경기 침체 기준선을 의미하는 50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더불어 미국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미국 주택시장 체감지수의 급락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따라서 12월에는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 정도로는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 미 기준금리를 4.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해선 연준 또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4.5%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월가나 우리나라나 전문가들은 참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보려는 이 네.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제 연내 3.5를 지금 금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4.5까지 갈 수 있다. 여전히 뭐 연내 1%포인트까지 금리 갭이 불가피한 벌어질 상황입니다. 가능성 예상이 됩니다. 올 연말 우리도 이제 미국도 앞다퉈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은행주들 역시 또 뭐 수혜를 볼 거다. 이자 수익이 어쨌거나 늘어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행주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최근에 은행주를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KB금융과 하나금융주주를 은행주 중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자본 비율과 차별화된 주주 환원 정책이 기대된다는 이유인데요.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KB와 하나가 보유 자사주 소각에 나설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사의 자사주 비율은 현재 4.7%, 1.4%입니다. 또 금리 인상이 보험주도 유망 업종으로 꼽힙니다. 안전자산에 투자된 자산이 많아서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당 매력도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화재 현재 기준 배당 수익률 6% 웃돌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유독 배당 수익률이 높군요. 은행주 같은 경우 사실 얘기한 것처럼 대출 부실 우려가 사실 어느 때보다 대출 부실 우려는 더 높아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증권 유관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네, 간담회를 투자자들이 좀, 열었는데요. 네, 기대할 만한 그런 소식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 증안펀드 가동의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병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증시 안정펀드 투입과 관련한 필요한 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매도 추세 완화를 위한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협회에 요청하고 정부의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연장 조치를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장기 투자 시 세액공제 등 이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수급 안정 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박 기자가 말한 대로 조만간 이 증안펀드로 뭐 매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